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35회 중급시험 잘들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진행될 총평 해설 강의는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일 수도 있겠지만은 36회를 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랄지 시험의 유형, 특징들 저희만의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50문제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문제 5문제를 뽑아서 전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요, 분명히 그 대가가 크게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난이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뭐 말 그대로 중이었습니다. 전근대도 중, 근현대도 중, 말 그대로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번 고급에 비해서 조금 심심했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34회하고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고 있어도 충분히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특징을 고르려면 인물사 문제하고 지역사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 인물의 주요 특징이랄지 아니면 어떤 특징 키워드를 주고 이게 어느 지역이냐 이걸 묻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좀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표현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근대사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고, 근현대사라는 건 대원군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합형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합친 문제를 말하는데요. 전근대사 27문제, 근현대사 19문제, 그리고 통합형이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시대별로 볼까요? 선사시대는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고대 8, 고려 6,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고급, 중급 할 거 없이 여기는 조선시대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여기는 한능검 중급의 특징이 됩니다. 자, 분류사별로 보겠습니다. 단연정치사지요. 50문제 중에 30문제가 여기는 정치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문화사가 6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사와 문화사를 잡는 자가 한능검을 잡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35회 중급의 경우는 희한하게도 인물사 5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사가 3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건 이례적으로 많이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주요 인물과 주요 지역에 대한 꼼꼼한 숙지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뭐 100문이 불여 1견이라고, 100견이 불여 1습이라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직접 풀어보면 충분히 한능검 중급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총 5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제가 볼 땐 요 15번하고 좀 이따 볼 그 지역사 문제는 어려워요. 중국 지역은 그나마 좀 어려운 걸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서긍이 항해를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왔거든요. 지도에 표시된 선은 이 나라의 사신으로 고려했던 서긍의 항해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려시대 이 나라와 교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고려시대에 서북방에는 거란이 있었고 동북방에는 여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송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었던 서긍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도경이라는 글을 쓰고, 그 고려도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극찬했던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럼 고려시대 송나라와 교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봅니다. 자, 볼게요. 의주의 만상이 중개무역을 하였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의주가 여기인데요. 이 의주의 만상은 시대가 조선 후기예요. 고려가 아닌 조선 후기가 되고 중국 청나라와 교역을 했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 기유약조를 맺고 교역을 재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선시대 광해군 때 임진왜란 한 이후에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연행사라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그래서 연행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 후기적에 청나라에 파견된 어떤 사신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발한 청해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청해진은 뭐예요? 이건 저 통일신라 하대 쪽의 장보고의 군사기지 아닙니까? 통일신라 하대. 이건 뭐 고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비단서적을 수입하고 종인삼 등을 수출했다. 여러분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비단서적 그리고 인삼 등을 수출했다 말씀드렸죠. 중국 송나라 선다오번 가장 적절합니다. 나머지는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윤지, 모달제, 홍익현 세 사람이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세워진 현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막사라 불리는 그들은 멋대 청가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청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대요. 여기는 윤집의 화친을 배척하는 척화론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집의 척화론 때문에 무슨 호란이 벌어집니까? 병자년의 오랑캐들이 난동을 벌이는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병자호란. 자,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별초는 조선시대 청과 벌인 병자호란 때의 일이 아니고요. 고려시의 시대 몽골 원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삼별초의 항쟁. 자, 최익형이 의병장으로 활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선시대 후기 쪽에 일본과 맞서 싸웠던 의병들이 되는 거고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다. 요게 바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여기는 병자호란의 내용이 되고요. 자, 권율이 행주산성, 요건 임진왜란. 다들 아시죠? 권율 장군. 묘청이 서경촌도와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건 이제 일본. 요거는 고려시대에 금나라에 맞서기 위함이다. 여진족 금나라에 맞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병자호란과 관련된 선단은 여기는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요게 이제 지역사 문제가 돼요. 요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신라의 3년산성, 요거 좀 어렵죠. 어디지? 자, 근데 여기서 목탑인, 현존하는 최고의 목탑인 법주사 팔상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주사 팔상전 어디 있어요? 그렇죠. 충북 보은에 있지 않습니까? 동학교도가 교조신원과 척예항을 외친 장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삼보 컴퓨터, 삼례, 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삼례 집회 때는 탄압 중지하고 교조신원만을 외치다가 억울하게 죽은 교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을 외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기는 보은 집회 때는 외놈들 물러가라 척외양 창의를 외쳤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역도 이제는 문제로 묻는구나. 지역도 꼼꼼히 살펴봐야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밑줄 그은 개혁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1천하로 끝난 무슨 정변? 그렇죠. 갑신년에 벌어진 젊은 공무원들의 쿠데타, 갑신정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줄 그은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을 말하는 건데요.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이랄지 아니면 갑오개혁의 2차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동학의 폐정개혁 12개조, 독립협회의 헌의 6조,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이거는 반드시 사료를 눈여겨서 공부하자. 제가 밑줄 그으면서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대로 문제에 출제되는 겁니다. 볼게요. 전제황권을 공고히 한다. 헌의 6조에 나와 있는 명문화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대한국 국제도 이 안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헌의 6조, 대한국 국제 둘 다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동학의 폐정개혁 12개조의 내용이 됩니다. 문벌을 폐지해서 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 되니까요. 정답은 니근과 티근, 리을,
여기는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갑신정변의 14개 조정관,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독립협회 헌의 6조, 동학의 패정개혁 12개조, 대한국국제 요 5가지 사료는 딱 보면 뭐다라는 게 바로 딱 나올 만큼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 전문가로서 강조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라. 자,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무장독립투쟁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냥 어려운 파트도 아닌데 그 순서를 묻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스토리를 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들이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1921년이에요. 뭐 연도를 외우려는 게 아니라 1920년대 초반 자유시 참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제 수업을 들으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들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대요. 1920년 가을 청산리 대첩. 이게 먼저네요. 나아가. 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흥경성 전투에서 이건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이 되는 거죠. 한중연합작전이니까 21년 다음이 되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나, 가, 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다. 나가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점 맞고 당당하게 교실을 나가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귀감이 될 만한 5문제를 뽑아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한능검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뭐 좀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보통 중급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자신감 없어 하세요. 국사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잊어버렸고 내가 아는 지식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겠다.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쉽고 재밌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손에 자격증을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과 함께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